삼국사기 열전 인물 시리즈 황삼벌 계백의 5천 결사대가 진을 치고 기다린다. 신라군이 밀리고 있을 때 화랑 관창이 홀로 적진을 향해 말을 달린다. 전투 끝에 관창이 잡힌다. 계백 앞에 끌려온다. 계백 장군이 어린 관창을 살려보냈다. 관창은 살아 돌아온 것이 부끄러웠다. 다시 말을 달려 적진으로 돌격한다. 계백이 관창의 목을 베어 말 안장에 묶어 신라 진영으로 돌려보냈다. 15세 화랑 관창의 죽음으로 분노한 신라 5만 군사가 돌격한다. 황삼벌에서 계백과 5천 결사대가 전원전사했다. 계백의 이름은 해장이 아니라 충신으로 역사에 남았다. 삼국사기 열전 인물 시리즈 2화 김유신 삼국통일 대하드라마 시리즈 1 김유신 가야의 왕손으로 태어나 신라의 꿈을 이루다. 몰락한 가야 왕손의 후예 아버지 김서연은 가야계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지만 어머니 만명부인은 유신에게 두 가지를 심어준다. 신라 왕실의 피와 반드시 이 땅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꿈. 어머니의 뜻으로 삼국 통일의 꿈을 남 몰래 가진 유신은 낭비성 전투에서 홀로 적진에 돌진해 전세를 뒤집고 그 자리에서 김춘추를 만나서 삼국 통일의 꿈을 다진다. 제2화 탄생과 낙인 김유신의 탄생 만노군의 밤 595년 가을밤 만노군 관아 만명부인이 아이를 낳는다. 가야 왕족의 피를 이은 아이가 만노군에서 태어난다. 산파가 김서연 장군에게 고한다. 장군, 아들입니다. 가야의 피가 다시 태어났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 김서현 장군의 부인, 만명 부인,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유신이요. 유신 좋은 이름이에요. 낮게 이 아이가 반드시 가야의 한을 풀어야 하오. 만명 부인,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한다. 무슨 말이오? 이 아이는 가야의 한이 아니라 신라의 희망이 되어야 해요. 가야는 이미 망했다. 그 한을 아이에게 물려줄 수 없다. 이 아이는 더 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제2장 소년 유신 가야계의 낙인 경주 유신이 10살 무렵 또래 귀족 아이들과 마찰이 생긴다. 야, 너네 집은 가야 출신 아니야? 이 가야계는 신라 진골이 될 수 없대. 유신 소년 주먹을 쥐며 싸움 소리 뒤엄켜 부르는 소리 유신이 혼자서 셋을 때려 눕힌다. 그러나 표정이 밝지 않다. 가야계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 집에 돌아온 유신에게 만명부인이 묻는다. 싸웠구나. 어머니, 저는 왜 가야 출신이에요? 만명부인 잠시 후 유신아 앉아라. 방 안 정적 등잔불 타는 소리만 들린다. 가야가 왜 망했는지 알아? 신라한테 졌으니까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야. 가야 신라 백제 고구려 이 땅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잡아먹는 거야. 유신 눈을 크게 뜬다. 내가 그걸 막아야 한다. 가야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아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그날부터 그는 이 땅 전체를 위해 살기로 했다. 제3장 기생 천관과 어머니의 꾸짖음. 유신이 15살 무렵 화랑이 된 유신이 기생 천관의 집을 드나든다.
장군, 오늘도 오셨네요. 웃으며 아직 화랑이요. 천관, 언젠간 장군이 되실 분인거려. 천관의 집이 편했다. 가약의 소리도 없고 골품 얘기도 없고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만명부인이 이를 알게 된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유신. 만명부인, 차갑게 천관의 집에 드나들고 있지. 유신, 고개를 숙이며 예하고 답한다. 이 나라에 쳐들어오는 적이 있고 백성이 굶고 있는데 너는 기방에서 시간을 보냈구나. 만명부인, 엄하게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마라. 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박혔다. 그날 이후 천관의 집에 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유신이 말에 오른다. 말 발굽 소리. 말은 천천히 익숙한 길을 걷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천관의 집 앞이다. 말이 저절로 익숙한 길을 찾아온 것이다. 천관, 놀라며 장군, 유신이 오랫동안 바라본다. 그리고 말에서 내리지 않는다. 칼 뽑는 소리, 날카롭게 유신이 말에 목을 벤다. 말 쓰러지는 소리 크고 무겁게 유신, 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유신, 천관에게 돌아보지 않고 나는 이제 이 길을 오지 않을 것이오.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유신의 발소리 멀어진다. 돌아보지 않는다. 제4장 산속의 수련. 난승을 만나다. 유신이 17살 때 중학석굴에 홀로 들어가 수련한다. 나흘째 되는 날 백발에 놓인 난승이 나타난다. 부드럽게 소년이 여기서 뭘 하는가? 수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땅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바람 소린 큰 뜻이로구나. 그 뜻을 이루려면 검술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싸움이야. 난승은 이래 동안 비법을 가르쳐 주었다. 무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법을. 나는 그것을 평생 잊지 않았다. 이래 뒤 난승이 사라진다. 유신이 산에서 내려온다. 유신 혼잣말로 이 칼은 이제 나라를 위한 것이다. 제2화 화랑의 칼. 제5장 낭비성 첫 전투. 629년 낭비성 전투. 신라군이 고구려에 밀리고 있다. 신라군, 패주하는 소리 혼란. 병사 물러서라. 고구려군이 너무 강하다. 우리 군사들이 무너지고 있다. 내가 먼저 나가야 한다. 유신이 홀로 말을 달려 적진으로 뛰어든다. 말 달리는 소리, 홀로 돌진, 칼 소리. 날카롭게 두어 번 적장을 향해 덤벼라. 유신이 적장의 목을 베어 돌아온다. 신라군 환호성. 유신이다. 돌격. 전세가 역전된다. 신라군이 낭비성을 점령한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다.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다. 그 전투에서 함께한 장수 중 눈에 띄는 자가 있다. 타진찬 김용춘의 아들. 이름은 김춘추. 그 유신공이 아니었다면 오늘 크게 졌겠소. 춘추 공도 잘 싸우셨소. 김춘추, 웃으며 우리 같이 일하면 좋겠소. 유신, 처음 본 순간 알았다. 이 사람이 내가 왕으로 만들어야 할 사람이다. 두 영웅의 첫 만남. 제6장 혼인동맹. 문희와 김춘추. 조용하고 계략적인 유신의 계책. 유신의 저택. 마당. 공 차는 소리. 웃음소리. 어느 봄날 유신의 저택.
유신과 김춘추가 공을 차다가 춘추의 옷고름이 뜯어진다. 김춘추 당황하며 옷고름이 떨어졌소. 유신 태연하게 우리 집에서 꿰매드리지요. 기회다. 이 옷고름 하나가 두 가문을 잇는 실이 될 것이다. 근 여동생 보이가 몸이 안 좋다 하자 작은 여동생 문희가 나온다. 문희 춘추에게 공손히 옷고름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문희가 조용히 바느질한다. 김춘추 이 아가씨가 누구지? 눈빛이 다르다. 그날 이후 춘추가 문희를 자주 찾아온다. 수개월 뒤 문희가 임신한 것이 밝혀진다. 선덕이 아직 공주였을 때 이를 알게 된다. 선덕공주 혼례도 없이 임신이라니 불태워야 하지 않겠느냐. 선덕공주가 직접 이 일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춘추가 책임을 진다. 유신이 마당에 나무를 쌓고 불을 붙인다. 불타는 소리 크게 타오른다. 선덕공주 저 불은 무엇이냐? 공주의 시녀 유신의 여동생을 태우려 한다 합니다. 선덕공주 놀라며 누가 임신하게 했느냐? 모든 시선이 춘추에게 쏠린다. 김춘추 앞으로 나서며 소신이 책임지겠습니다. 불 꺼지는 소리, 물 붓는 소리 됐다. 이제 문희는 춘추의 부인이 된다. 나는 춘추의 처남이 된다. 이 나라 최고의 혈연 동맹이 맺어졌다. 따뜻하고 희망적인 동맹의 완성. 제7장 대야성의 비보.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 전령 말발굽 소리 급하게 달려온다. 642년 백제 의자왕이 신라 대야성을 공격한다. 성주 김풍석과 그의 아내 고타소가 목숨을 잃는다. 고타소는 김춘추의 딸이었다. 춘추 통곡 소리 억누르다 터지는 김춘추 눈물을 흘리며 내 딸이 죽었소. 두 백제에게 딸을 잃었다. 이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 유신이 춘추의 손을 잡는다. 단호하게 반드시 갚겠소. 내 목숨을 걸고 춘추의 분노가 나라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백제를 반드시 멸해야 한다. 비통한 음악이 점차 비장한 결의로 전환. 제3화 두 영웅의 동맹. 147년 선덕여왕 말년 비담의 날. 제8장 선덕여왕과 유신. 궁중아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 궁궐 안의 소리. 바람, 낙엽, 근위병 발소리. 선덕여왕이 병들어 있다. 유신이 입궐한다. 선덕여왕 병든 목소리로 유신 왔느냐. 유신 무릎 꿇으며 마마 옥체가 어떠하십니까? 선덕여왕 괜찮다. 유신아. 유신 예. 마마 선덕여왕 내가 여자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는 자들이 있더구나. 647년 비담의 날. 유신은 연 하나로 병사들의 마음을 돌리고 반란을 진압한다. 죽어가는 선덕여왕의 마지막 명을 받들며 유신은 새 시대를 향해 걷는다. 비담이다. 상대등 비담이 지금 여왕을 향해 칼을 갈고 있다. 유신 강하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마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잘 이끄셨는지 신은 알고 있습니다. 선덕여왕 쓸쓸히 웃으며 고맙다. 내가 죽고 나면
춘추를 잘 보필해라. 어서 비담을 막아라. 그것이 내 마지막 명이다. 여왕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디담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제9장 비담의 난. 하늘로 올라간 별, 긴박한 전쟁, 반란의 혼란, 반란군 소리, 함성, 말발굽, 불길 소리. 647년 1월 비담이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다. 명분은 여왕은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군사들에게 여왕을 폐하고 새 왕을 세워야 한다. 반란군 와 불타는 소리, 경주 하늘을 물들이는 불길. 전투가 열흘째 이어진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진다. 별똥별 소리. 하늘에서 땅으로 비담의 부하 대감 별이 떨어졌습니다. 크게 웃으며 저것이 보이느냐? 별이 떨어지는 곳에서 반드시 피가 흐른다. 여왕이 질 것이다. 반란군 환호성. 이 소문이 신라군 진영에도 퍼진다. 병사들이 동요한다. 장군, 별이 떨어졌다는데 우리가 지는 것 아닙니까? 별이 문제가 아니다. 병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다. 내가 저 별을 되돌려야 한다. 유신이 밤새 연을 만든다. 연에 불을 붙여 하늘로 올린다. 연 올라가는 소리, 바람에 실려 불 붙은 연이 별처럼 하늘에 떠오른다. 신라 병사 크게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신라 병사 하늘이 우리 편이다. 신라군 환호성 크게 터진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칼만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다. 난승이 가르쳐준 말이 이것이었다. 승리의 환호 웅장하게 전환. 제10장 여왕의 승하와 새시대 비통한 궁중. 아 슬프고 장엄하게 전투 소리. 서서히 줄어드는 승리의 여운. 유신의 군대가 반란군을 진압한다. 비담이 잡힌다. 비담 패배한 후 유신에게 묻는다.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옳다고 정말로 생각하느냐? 냉정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성별이 아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능력이요. 선덕여왕께는 그 둘이 다 있으셨소. 비담 끌려가며 소리 지른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선덕여왕이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궁궐 조종 소리 멀리서 울린다. 유신이 멈춘다. 반란은 제압했다. 그러나 여왕께서는 가셨다. 마마, 신이 이겼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유신이 궁궐을 향해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유신, 낮게 말한다. 마마의 명을 다 이행했습니다. 이제 춘추공을 왕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엄한 현아, 새 시대를 향한 결의 경주. 새벽 고요하고 차분하다. 647년 비담의 난이 진압되었다. 647년 김유신은 이제
신라에서 가장 강한 장수가 되었다. 647년 그리고 김춘추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백제가 기다리고 있었고 고구려가 기다리고 있었고 당나라도 기다리고 있었다. 시리즈 이 황삼벌의 혈전에서 계속 삼국사기는 약 880년 전 고려의 김부식이 기록한 책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김부식은 1075년에 태어나 1151년에 세상을 떠난 고려 중기의 학자이자 관리였습니다. 그가 삼국사기를 쓴 때는 70이 넘은 무렵이었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 역사 기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11명의 학자들과 함께 3년여에 걸쳐 1145년에 삼국사기 50권이 완성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국보 제322호로 지정되어 귀중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삼국통일 대하드라마 시리즈 이 황삼벌의 혈전 백제의 마지막 충신 648년부터 659년 백제 사비성과 당나라 장안 애절한 백제풍 피리 독주 망해가는 나라의 슬픔 백제 사비성 궁궐소리 연회음악 웃음소리 제1장 충신 성충의 간원 649년 백제 사비성 궁궐 의자왕이 연회를 열고 있다. 진아 성충이 앞으로 나선다. 전하 신라와 당나라가 두 손을 잡으려 합니다. 이대로 두면 백제가 위험합니다. 연회 음악 멈추는 소리 의자왕 짜증스럽게 성충 오늘은 즐거운 자리다. 나중에 하라. 성충 더욱 강하게 전하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왕이 손을 치는 소리 의자왕 차갑게 저 차를 끌어내라. 성충이 끌려가는 소리 발버둥 전하 신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제2장 성충의 옥중 상소 감옥의 어둠과 충신의 죽음 감옥 물 떨어지는 소리 쇠사슬 소리 성충이 옥에 갇힌다. 먹지 않고 버티다 죽어간다. 그 마지막 순간 붓을 들어 왕에게 올리는 글을 쓴다. 전하 신이 충성으로 죽사오니 부디 들어주소서. 적이 쳐들어오면 육로는 탄연을 수로는 기벌포를 막으소서. 그 두 곳만 막으면 우리 백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성충 붓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정적 전하가 읽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신의 마지막 충성이니까. 성충이 눈을 감는다. 그러나 의자왕은 그 글을 끝내 읽지 않는다. 피리 소리 그리고 침묵 제3장 백제의 충신
흥수의 마지막 전략, 유배지, 바람 소리, 고독한 충신, 유배지, 파도 소리, 바람, 갈매기, 659년, 유배지, 흥수가 혼자 바다를 바라본다. 조정에서 사신이 찾아온다. 흥수 대감, 신라와 당나라가 움직인다 합니다. 전하께서 대감의 의견을 구하십니다. 이제야 나를 찾는구나.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말해야 한다. 천천히 탄연과 기벌포를 막으시오. 성충대감도 같은 말을 했을 것이오. 그 두 곳만 지키면 적이 아무리 많아도 들어올 수 없소. 흥수, 간절하게 제발 전하께 잘 전해드리시오. 사신 발소리 멀어진다.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이 말한다. 전하, 흥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의자왕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지. 적이 오면 우리가 막으면 된다. 나는 용맹한 군주다. 두렵지 않다. 나라가 망해가는 소리. 제4장 김춘추 당나라로 가다. 바다를 건너는 긴박함. 배소리. 파도. 돛펄럭임. 바람. 648년 김춘추가 당나라 장안으로 간다. 태종 왕제를 만나기 위해 당나라 황궁 태종과 춘추가 마주한다. 웅장한 황궁 소리, 의장대, 발소리. 태종, 신라가 무엇을 원하는가? 김춘추, 무릎 꿇으며 폐하, 백제가 신라를 끊임없이 침공합니다. 폐하의 군사로 백제를 치도록 도와주소서. 태종, 그 대가는 그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며 대동강 이남의 땅은 그 신라에게 주시기를 청합니다. 황궁 안, 긴 침묵. 태종, 천천히 웃으며 좋다. 신라와 당나라가 함께 움직이겠다. 됐다. 이제 백제를 칠 수 있다. 대야성에서 죽은 내 딸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 동맹 완성의 웅장함. 제5장 황산벌의 혈전. 660년 7월 황산벌. 지금의 충남 논산. 전쟁. 웅장하고 긴박하게 울리는 북소리. 병사들의 함성. 무기 소리. 말울음. 제5장 계백의 결심. 660년 7월 백제 사비성. 의자왕이 계백을 부른다. 계백, 내가 가야 한다. 계백, 무릎 꿇으며 전하,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의자왕, 5천이다. 계백, 숨 들이쉬는 소리. 계백, 조용히 알겠습니다. 우리는 5천, 신라군은 5만이다.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가야 한다. 장수란 명을 받으면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다. 계백이 집으로 돌아온다.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린다. 집 안 소리 조용하고 따뜻한 가족의 소리. 계백 아내, 남편 얼굴을 보며 돌아오지 못하시는 건가요? 계백,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것 같소. 긴 침묵. 아이들 자는 소리. 계백 아내, 그러면 저희는요? 계백, 눈을 감으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일을 해야 할 것 같소. 적의 손에 처자식이 욕을 당하게 할 수 없다. 장수로서, 아비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계백은 출전 전에 가족을 직접 손으로 보냈다. 그것이 적에게 욕보이지 않게 하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죽음을 각오한 자의 출전. 제6장
황산벌 대전 4번의 싸움, 전쟁의 절정. 황산벌 드넓은 벌판, 바람, 말발굽 소리. 황산벌 계백의 5천 결사대가 진을 치고 기다린다. 신라 5만 군이 밀려온다. 계백 장군 군사들에게 외친다. 우리는 5천이다. 저들은 5만이다. 강명이 10명을 당해야 한다. 우리가 시간을 벌면 백제는 살 수 있다. 죽을 각오로 싸워라. 백제 결사대 함성 비장하고 우렁차게. 첫 번째 싸움, 신라군이 밀린다. 두 번째 싸움, 또 밀린다. 세 번째 싸움, 또 밀린다. 네 번째 싸움, 또 밀린다. 신라군 후퇴 소리. 4번이나 밀렸다. 병사들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신 장수들을 모아 말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유신 병사들에게 외친다. 병사들에게 필요한 건 전략이 아니다. 지금은 불꽃이 필요하다. 누군가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 긴장된 정적 결정의 순간. 제7장 화랑 관창 15살의 돌진. 비장하고 숭고한 어린 영웅의 등장. 말발굽 소리. 한 명이 홀로 달려온다. 한 소년이 나선다. 이름은 관창. 나이는 15. 관창이 아버지 품일 앞에 선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품일 굳은 표정으로 어디를 간단 말인가? 적진 한복판으로요. 품일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쉰 후 아들을 바라본다.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담담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뛰어들면 우리 병사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품일 아들아, 아비는 두렵다. 그러나 내 눈빛이 이미 결정되어 있구나. 품일 천천히 말한다. 가거라. 살아서 돌아오거라. 관창 말에 오른다. 말이 달리는 소리. 홀로 적진을 향해 관창이 홀로 백제 진영으로 뛰어든다. 백제군 함성 놀라는 소리. 한 명이다. 신라 소년이 혼자 달려온다. 관창이 잡힌다. 계백 앞에 끌려온다. 관창의 얼굴을 보며 내 나이가 몇이냐? 관창 당당하게 대답한다. 15입니다. 김치무 15. 이 어린 것을 어찌 죽인단 말이냐? 적이지만 이 용기는 칭찬해야 한다. 계백 탄식하며 신라에는 이런 어린 용사가 있구나. 계백 명령한다. 보내라. 살려서 보내라. 관창 돌아가는 말발굽 소리. 관창이 신라 진영으로 돌아온다. 아버지 품일이 달려온다. 품일 아들을 안으며 살았구나. 관창 아버지를 떼어내며 아버지, 저는 다시 가야 합니다. 품일 굳어지면 계백이 저를 살려보냈습니다. 이 치욕을 씻어야 합니다. 나는 살아 돌아온 것이 부끄럽다. 다시 가야 한다. 품일 눈물을 참으며 가거라. 관창 다시 말에 오른다. 말이 달린다. 다시 더 빠르게. 관창이 다시 홀로 적진으로 뛰어든다. 전투 소리 짧고 격렬하게. 이번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정적 전쟁터가 멈추는 듯한 침묵. 계백이 관창의 목을 베어말 안장에 묶어 신라 진영으로 돌려보냈다. 말이 천천히 걸어온다. 관창의 목이 돌아온다. 품일이 아들의 머리를 받아든다. 품일 눈물 없이 크게 외치며 품일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었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냐 아니면 싸울 것이냐. 신라군 침묵 그리고 폭발하는 함성. 신라군 와 유신 됐다. 이 분노가 전쟁을 끝낼 것이다. 웅장하고 비장한 결전 클라이맥스 제8장 계백의 최후 비통하고 장엄한 영웅의 죽음. 전쟁 소리 신라군이 밀고 들어오는 소리. 분노한 신라 5만이 일제히 돌격한다. 객제 5천이 버티지 못한다. 계백 장군 군사들에게 물러서지 마라. 계백 여기서 죽는 것이 영광이다. 전투 소리 격렬함. 백제군 하나씩 쓰러지는 소리. 계백이 혼자 끝까지 싸운다. 마지막 순간까지 칼을 놓지 않는다. 나는 졌다. 그러나 내 병사들은 끝까지 싸웠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계백 마지막 숨으로. 백제여 계백 쓰러지는 소리 조용하고 무겁게. 황산벌에서 5천 결사대가 전원 전사했다. 계백의 이름은 패장이 아니라 충신으로 역사에 남았다. 삼국 통일 대하드라마 시리즈 3 고구려의 눈물. 백제가 멸망했다. 그러나 삼국 통일은 아직 멀었다. 고구려가 버티고 있다. 연개 소문이 살아있는 한 고구려는 난공불락이다. 당태종도 고구려 원정에서 돌아와 그 병으로 죽었다. 661년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세상을 떠난다. 아들 문무왕이 왕위에 오른다. 유신은 이제 문무왕을 섬기며 북으로 진격한다. 665년 연개 소문이 죽는다. 새 아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다. 맏아들 연남생이 당나라에 항복하고 길안내를 자처한다. 나라를 지키던 기둥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칼이 된 것이다. 668년 9월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포위한다. 고장왕이 항복한다. 고구려 705년의 역사가 끝난다. 제7화 연개 소문의 나라. 642년에서 665년 고구려 최전성기와 연개 소문의 죽음. 강대국 고구려의 위엄. 평양성 웅장한 성벽. 바람 병사들 발소리. 제1장 연개 소문의 등장. 642년 고구려 평양성. 연개 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는다. 연개 소문 신하들에게 말한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넘보고 있다. 우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진하 대망리지가 연개 소문에게 당나라 태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온다 합니다. 연개 소문 냉정하게 오라고 해라. 우리 고구려 땅에서 맞이하겠다. 당태종이 직접 온다고 해도 좋다. 이 땅에서 돌려보내겠다. 긴장된 전쟁 예고. 고구려의 결의. 제2장 안시성의 기적. 웅장한 안시성. 안시성 전투 소리. 공성 무기 소리. 성벽에 부딪히는 소리. 함성. 645년 당태종의 대군이 고구려로 쳐들어온다. 요동성, 백암성이 차례로 함락된다. 그러나 안시성에서 막힌다. 당나라가 안시성보다 높은 토산을 쌓는다. 그 토산이 무너지며 안시성 쪽으로 쏟아진다. 안시성 성주가 즉시 그 토산을 점령한다. 당태종 분노, 저 토산을 빼앗겼다. 당나라 장수, 폐하, 안시성이 너무 강합니다. 당태종, 이를 갈며 88일이다. 88일 동안 공격했는데 아직도 못 빼앗았단 말이냐. 내가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다. 그런데 이 작은 성 하나에서 막혔다.
결국 당태종이 철군을 명한다. 안시성주 성벽 위에서 외친다. 돌아가시오. 또 이 땅은 고구려의 땅이오. 당나라 군대 철수 소리, 발소리가 멀어진다. 당태종은 고구려 원정에서 돌아온 뒤 그 병으로 죽었다. 승리의 고구려 음악 웅장하게 울린다. 제3장 연개소문의 죽음, 강자의 죽음, 평양성, 궁궐, 조용하고 무거운 정적. 665년 연개소문이 죽는다. 그 순간 고구려의 기둥이 사라진다. 연개소문이 살아있는 동안 고구려는 무너지지 않았다. 당나라도 신라도 그 누구도 고구려를 넘보지 못했다. 연개소문 임종 소리, 깊고 조용한 숨소리. 연개소문 마지막 숨으로 남생아. 장남 연남생. 아버지 형제들이 싸우면 안 된다. 연개소문 고구려가 망한다. 연남생 눈물을 참으며 알겠습니다. 연개소문 숨이 멎는다. 정적 아버지가 걱정하셨다. 형제들이 싸우면 안 된다고.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제4장 연씨 형제의 내분, 내부 분열, 평양성 궁궐, 음모와 갈등의 낮은 웅성거림. 연개소문 사후 맏아들 남생이 권력을 잡는다. 그러나 둘째 남건, 셋째 남산이 형을 몰아내려 한다. 연남건 신하들에게 남생 형은 당나라와 내통하고 있소. 연남건 저 자를 내쫓아야 하오. 신하들 술렁이는 소리. 연남생 동생들이 나를 몰아내려 한다. 아버지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쫓겨난 연남생이 당나라로 간다. 당나라 황제에게 고구려를 치도록 길안내를 자처한다. 연남생 당 황제 앞에 무릎 꿇으며 폐하 신이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연개소문의 아들이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칼이 되었다. 비통하고 처절한 비극의 예고. 제8화 고구려의 눈물. 661년부터 668년 고구려 원정 시작. 웅장한 진군. 나당 연합군의 북진. 진군 소리 수만 병사 발소리. 북소리. 말발부. 제5장 태종 무열왕의 죽음. 661년 신라 경주.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병이 든다. 유신이 입궐한다. 궁궐 소리 조용하고 무거운 정적. 태종 무열왕 힘없는 목소리. 유신 왔느냐. 유신 무릎 꿇으며 전하 우체가 어떠하십니까? 태종 무열왕 고구려를 보지 못하고 가게 생겼구나. 난됩니다. 전하 아직 우리에겐 전하가 필요합니다. 전하 신이 반드시 고구려를 평정하겠습니다. 태종 무열왕 웃으며 알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없다. 태종 무열왕 유신아 범민을 잘 보필해라. 긴 침묵 바람 소리. 유신 목이 메어 명심하겠습니다. 661년 6월 태종 무열왕이 승하한다. 아들 범민이 왕위에 오른다. 문무한다. 교과음 궁궐 조종 소리 멀리서 울린다. 춘추공 우리가 함께 꿈꿨던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슬픔과 결의의 교차. 제6장 북진 고구려를 향해. 웅장한 진군. 신라군의 북진. 진군 소리. 신라군 행진. 북소리. 661년 문무왕이 유신에게 고구려 원정을 명한다. 문무왕 장군 고구려를 치시오. 유신 무릎 꿇으며
명을 받들겠습니다. 내 나이 67, 100발이 됐다. 그러나 이 칼은 아직 녹슬지 않았다. 유신이 군사를 이끌고 북으로 간다. 그러나 이번 원정은 쉽지 않다. 고구려군의 저항이 거세다. 전투 소리 격렬하게, 신라군 후퇴 소리, 장수, 장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유신 침착하게 후퇴다. 장수 놀라며, 장군 후퇴하시겠습니까? 유신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싸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다. 살아야 다시 올 수 있다. 지금은 물러서야 한다. 연개 소문이 죽으면 고구려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후퇴의 씁쓸함. 제7장 평양성 포위. 웅장하고 긴박한 나당 연합군 최후의 결전. 평양성 포위. 수십만 군대가 성을 에워싼 668년 마침내 때가 왔다. 연개 소문이 죽고 고구려가 내분으로 흔들리고 있다. 문무왕 장군, 지금이요. 유신 눈빛이 빛나며, 예, 전하,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향해 총진격한다. 당나라군이 평양성 북쪽, 신라군이 남쪽을 포위한다. 평양성 포위 완료. 성 안에서 들리는 백성들 소리. 평양성 안. 보장왕과 연남건이 버티고 있다. 연남건 결연하게 끝까지 싸운다. 보장왕 지쳐서, 남건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연남건, 전하, 조금만 더. 보장왕,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보장왕, 나는 왕이다. 그러나 백성을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수는 없다. 최후의 결전 직전. 제8장 평양성 함라. 68년 9월 고구려 평양성 함라. 비통한 결전. 한 나라의 최후. 평양성 함락 전야. 성안 곡소리, 불타는 소리. 성문이 열리다. 668년 9월 평양성 안에서 신성이라는 신하가 몰래 사신을 보낸다. 신성, 낮게, 신라군 진영에 전하시오. 내가 성문을 열겠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내가 문을 열면 백성들이 덜 죽는다. 성문 열리는 소리 삐걱이면 천천히 신성이 성문을 연다. 신라군이 들어온다. 신라군 입성 소리 조용하고 질서 있게. 유신 성 안으로 들어서며 백성들을 해치지 마라. 이곳은 우리가 함께 살 땅이다. 고구려 백성들은 죄가 없다. 백성들은 보호해야 한다. 제9장 연남건의 최후. 비장하고 처절한 마지막 저항. 궁궐안 전투 소리. 마지막 저항. 연남건이 끝까지 저항한다. 그러나 역부족이다. 연남건 칼을 들고 나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는다. 칼 소리. 마지막 전투. 연남건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 그러나 부하에게 막혀 잡힌다. 아버지, 나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형처럼 적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비통한 고구려의 최후. 제10장 보장왕의 항복. 705년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 항복 의실 소리. 병사들 무기 내려놓는 소리. 정적. 668년 9월 21일 보장왕이 항복한다. 유신과 문무왕 앞에 선다. 보장왕 힘없이 나 고구려 왕 보장이 항복하노라. 신라군 함성. 그러나 처음처럼 크지는 않다. 기쁘지 않다. 기쁘지 않다.
고구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던 나라다. 이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는가? 유신 문무왕에게 조용히 전하, 고구려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문무왕, 알고 있소. 장군, 668년 9월 고구려 705년의 역사가 끝났다. 한 나라의 멸망을 애도 제11장 유신의 독배. 전쟁이 끝난 뒤에 고요함. 평양성 저녁. 바람소리, 멀리 대동강 물소리. 저녁, 유신이 혼자 대동강 변에 선다. 유신 혼잣말. 나는 이제 74. 15의 화랑이 되어 60년을 싸웠다. 강물 소리. 대동강이 조용히 흐른다. 가야가 망하고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당나라가 이 땅을 차지하려 한다. 신라의 이름으로 이 땅을 지켜야 한다. 그게 마지막 싸움이다. 유신, 하늘을 바라보며 춘추공, 이만큼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파도 소리, 동해를 향한 예고. 새벽 소리, 통일된 땅의 고요한 아침. 668년 고구려가 멸망했다. 이제 이 땅에 신라만 남았다. 그러나 당나라가 물러가지 않았다. 평양에 안동도 호구를 세우고 이 땅을 지배하려 했다. 신라는 선택해야 했다. 당나라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문무왕과 김유신은 싸우기로 했다. 동맹국이었던 당나라와 나당 전쟁 예고. 전쟁 북소리. 이번엔 당나라를 향한 북소리. 삼국 통일 대하 드라마 시리즈 4 나당 전쟁. 668년 고구려가 멸망했다. 그러나 당나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대동강 이남을 신라에게 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신라마저 지배하려 했다. 문무왕과 유신은 결단을 내린다. 동맹국 당나라와 싸우기로. 671년부터 나당 전쟁이 시작된다. 675년 매소성에서 당나라 20만 대군을 무찌르고 676년 기벌포 해전에서 당나라 수군을 격파한다. 당나라가 물러난다. 삼국 통일이 완성된다. 673년 김유신이 세상을 떠난다. 681년 문무왕이 죽으면서 동해 바다에 묻어달라고 한다. 죽어서도 이 땅을 지키겠다고. 두 사람이 함께 꿈꾼 나라. 가약의 후손과 신라 왕족이 손을 잡고 만들어낸 하나의 땅. 그것이 삼국 통일이었다. 나당 전쟁 668년에서 675년. 나당 전쟁 시작과 매소성 대첩. 긴박하고 결연한 전쟁. 동맹국과의 전쟁. 경주 궁궐. 긴장된 조정 분위기. 신하들 웅성거림. 제1장 당나라의 배신. 669년 신라 경주 궁궐. 문무왕이 신하들을 모은다. 당나라가 약속을 어기고 이 땅을 직접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전하, 당나라가 대동강 이남을 신라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문무왕, 차갑게 알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칠록, 조정 안정적. 당나라와 싸워야 한다. 동맹국이었지만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물러설 수 없다. 문무왕, 결연하게 당나라의 군대를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오. 신하들이 놀라며 전하, 당나라는 천하의 대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소. 그 피의 값을 당나라에 줄 수는 없소.
아버지 태종무열왕이 꿈꾸던 나라, 유신 장군과 함께 만들어온 나라, 이제 내가 완성해야 한다. 유신이 일어선다. 전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 늙은 몸이지만 아직 칼을 들 수 있습니다. 나당 전쟁 시작의 서마 제2장 원술랑의 수치. 아버지 유신과 아들 원술랑의 갈등. 전투 후 진영. 부상병 소리. 말 울음. 671년 유신의 아들 원술랑이 당나라군과 싸우다 후퇴한다. 원술랑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원술랑, 아버지, 저는 죽지 못했습니다. 유신, 내가 후퇴했느냐? 원술랑, 예, 군사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긴 침묵. 아들아, 나는 내가 죽지 않아서 기쁘다. 그러나 장수로서 후퇴는 용납할 수 없다. 유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원술랑, 아버지. 유신, 장수가 전장에서 후퇴했다. 그것은 죽음보다 부끄러운 일이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원술랑 일어나는 소리, 무거운 발소리. 아버지, 나는 반드시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그날까지 기다려주소서. 원술랑이 문무왕에게도 찾아가지만 문무왕도 만나주지 않는다. 원술랑이 혼자 길을 떠난다. 쓸쓸하고 비장한 결심. 혼자 걷는 자의 외로움. 제3장 매소성 대처. 최대 규모의 전투. 매소성 전투 소리. 수십만 병사 함성. 말발굽. 화살 소리. 675년 당나라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 내려온다. 서린귀가 총대장이다. 신라군이 매소성에서 기다린다. 서린귀, 신라 따위는 두려울 것이 없다. 밀고 들어가라. 당나라 대군 진격 소리. 신라 장수, 우리가 지면 이 땅이 당나라 것이 된다. 지킬 것이냐 잃을 것이냐. 신라군, 지킨다. 지킨다. 신라군 총공세 소리. 함성과 함께 돌격. 싸움이 시작된다. 신라군이 거세게 밀어붙인다. 당나라 20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당나라군, 후퇴 소리.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군은 당나라 전마 3만 380피를 빼앗고 수많은 병기를 노획했다. 당나라 20만 대군이 신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신라군 환호성. 매소성 하늘을 가득 채운다. 됐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제4장 당을 몰아내다. 76년 기벌포 해전과 삼국통일 완성. 바다 소리. 파도, 바람, 수군 함선 소리. 제4장 기벌포 해전. 676년 기벌포. 당나라 수군이 서해로 들어온다. 신라 수군이 기다린다. 신라 수군 장수, 장군. 당나라 함선이 22척입니다. 신라 장수. 우리는 신라 수군 장수 16척입니다. 파도 소리. 두 함대가 맞선다. 숫자가 적다. 그러나 이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육지에서 이긴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신라 장수. 이 바다를 지키는 자가 이 땅을 지키는 것이다. 죽을 각오로 싸워라. 함선 출발 소리. 노 젓는 소리. 파도 소리. 싸움이 시작된다. 신라 수군이 22번 싸워 22번 모두 이긴다. 당나라 함선 침몰 소리. 기벌포 해전에서 신라는 당나라 수군 4천여 명을 격파했다.
당나라가 마침내 물러났다. 파도 소리 조용히 잦아든다. 감동적인 삼국통일 완성의 순간. 제5장 원술랑의 귀환. 아들의 명예 회복. 기벌포 해전 후 신라군 함성. 파도 소리. 기벌포 해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병사들 중 한 명. 원술랑이다. 원술랑이 경주로 돌아온다. 병이 든 유신을 찾아간다. 문 조용히 여는 소리. 유신이 병상에 누워있다. 원술랑이 무릎을 꿇는다. 원술랑. 아버지. 유신. 천천히 눈을 뜬다. 유신. 왔느냐. 원술랑. 기벌포에서 싸웠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등잔불 타는 소리. 아들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유신. 잘했다. 원술랑 물음소리. 참다 터진다. 유신. 울지 마라. 장수가. 원술랑. 예, 아버지. 유신. 잘 싸웠다. 아버지.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제6장 삼국 통일 완성. 감동적인 통일의 완성. 경주 도성 소리. 백성들 환호. 종소리. 축제 분위기. 676년 당나라가 안동도구를 요동으로 옮긴다. 신라가 대동강 이남을 완전히 차지한다. 삼국 통일이 완성되었다. 신라 건국 이후 700년, 가야 멸망 이후 140년, 그리고 김유신이 태어난 지 81년 만의 일이었다. 경주 성안 백성들 환호. 온 나라가 들썩인다. 문무왕이 신하들 앞에 선다. 문무왕.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다. 가야, 백제, 고구려, 신라 사람 모두가 이 땅의 주인이다. 신하들 만세 소리. 아버지 태종무열왕. 유신 장군. 우리가 함께 꿈꾸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제7장 대왕의 마지막. 673년에서 681년 김유신의 임종과 문무왕의 죽음. 경주 가을 소리. 바람, 낙엽, 먼 종소리. 제7장 유신의 마지막 병상의 장군. 673년 가을 김유신의 집. 유신이 병상에 누워있다. 나이 99. 문무왕이 직접 찾아온다. 왕 행차 소리. 근위병 발소리. 조용하게. 문무왕. 장군. 유신. 전하. 오셨습니까? 문무왕. 몸이 많이 안 좋으시오? 유신. 갈 때가 됐습니다. 문무왕. 숨들이 쉬는 소리. 울음을 참는다. 문무왕. 장군이 없으면 화이는. 전하. 문무왕. 예. 유신. 이제 장군이 없어도 이 나라는 충분히 강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이 아닙니까? 유신 장군. 당신이 없었다면 이 나라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 유신. 전하.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신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바람 소리. 창문을 흔든다. 나는 가야 왕손의 아들로 태어났다. 망한 나라의 후손으로. 그러나 이 땅을 하나로 만들었다. 어머니, 보이십니까? 나는 이 땅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제8장 673년 7월 1일 경주. 여름. 매미 소리. 바람. 673년 7월 1일 김유신이 눈을 감는다. 나이 79.
지소부인 울음소리 조용히 흐느낀다. 문무왕이 직접 조문을 보내고 비단 1천, 필과 쌀 2천 섬을 부의로 내렸다. 국가 최고의 예우였다. 유신이 금산원에 묻힌다. 훗날 흥덕왕은 유신에게 흥무대왕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왕이 아닌 신하에게 왕의 칭호를 내린 것은 신라 역사에서 유신이 유일했다. 장엄한 추모 의식, 음악, 영웅을 기리는 선율. 제9장 문무왕의 마지막 대왕암. 동해 바다 소리, 파도, 갈매기, 바람. 681년 문무왕이 병이 든다. 신하들이 모인다. 신하, 전하, 유언을 남겨주소서. 문무왕, 천천히 숨 고르는 소리. 문무왕, 나는 죽어서도 이 나라를 지킬 것이오. 신하, 전하, 문무왕, 동해 바다에 묻어주시오. 용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키겠소. 신하들 울음소리, 흐느낌. 아버지, 그리고 유신 장군, 우리가 만든 이 나라를 내가 죽어서도 지키겠습니다. 문무왕,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소. 파도 소리, 동해가 출렁인다. 681년 7월 2일 문무왕이 승하했다. 유언대로 동해 바닷속 큰 바위 아래에 묻혔다. 그 바위를 대왕암이라 부른다. 지금도 경북 경주 앞바다에 대왕암이 있다. 제10장 대단원. 이 땅의 아들들, 동해 바다 파도 소리. 김유신 595년 가야 왕손의 아들로 태어나 673년 세상을 떠났다. 79년의 사이 그는 망한 나라의 후손이었다. 가야계라는 낙인을 안고 평생을 살았다. 그러나 그 낙인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 땅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꿈. 어머니 만명부인이 심어준 그 꿈을 그는 평생 잊지 않았다. 경주, 종소리 멀리서 울린다. 문무왕, 태종무열왕의 아들로 태어나 삼국통일을 완성하고 동해 바다에 잠들었다.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오늘도 파도 속에 살아있다. 가야가 망한 지 140년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가 꿈꾼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것이 삼국통일이었다. 그것이 김유신이었다. 대아드라마 피날레, 장엄하고 웅장한 마무리. 파도 소리와 종소리와 바람, 새소리가 하나가 된다. 감사합니다. 삼국사기 인물 열전은 계속됩니다.